그러면 어쨌든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아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던 이 명태균 씨 수사 관련해 가지고 일단 오늘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상대로 구속적부심 신문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나왔나요 혹시? 아직 안 나온 걸로. 아 속보로 나왔어요? 기각으로 나왔고. 그러면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계속 구속돼 있는 거죠, 이러면은. 구치소에서 계속 이제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오늘 근데 아까 국힘 압수수색 할 때 보니까 여의도 연구원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또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창원지검에서는 명태균 씨 가둬놓은 상태에서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 가지고만 조금 다뤄보는 것 같은데.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되면 상황이 굉장히 좀 급변할 수 있죠. 왜냐면 명태균 씨 입장에서 이제 당분간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 기간 못 나오는 거고 이제 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던 이유가 이제 범인의 어떤 치료 문제였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좌절됐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태균의 자료라는 게 명태균 씨도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나 이런 데서 내가 나갈 수도 있다는 태세를 갖추고 있을 때와 내가 이제 당분간 못 나간다라는 태세일 때는 상당히 다르고 오늘 뭐 명태균 씨 변호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라는 태도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좀 사건 전개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해질 수 있죠. 아 구속이 유지가 된 이 상황에서 명태균 씨의 심경 변화가 어떤 자료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근데 결국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 오세훈 시장, 지상욱 전 연구원장, 윤상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저는 조금 명태균 씨가 활개라고 해도 되나? 어떤 확실하게 힘을 얻게 된 가장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는 그 날카로운 그 질문들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들만 좀 가는 것 같아서 같이 좀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부터 좀 보자면 명태균 씨와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상 먼저 보고 와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씨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건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2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강철원 정무부 시장에게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 봐라. 근데 강철원 그 정무부 시장이 뭐 처음 만났을 때도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의견이 불일치해서 헤어졌다 그러고요.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한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밝히세요. 누구한테 자료를 넘겼는지. 왜 오세훈 측이라고 자꾸 표현합니까? 조금 당당한 입장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방송을 좀 쭉 보다 보니까 스픽스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검찰 쪽에서 명태균 씨랑 명태균 씨 컴퓨터를 포렌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명태균과 오세훈의 통화 기록 그리고 카톡 기록이 나왔다. 네. 그러면 이제 저 반박이 완전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2번 보고 뭐 아예 연락도 안 했다라는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 수사를 지켜본 김소연 변호사도 처음에 나왔을 때 한 얘기가 뭡니까? 오세훈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거잖아요. 제가 볼 땐 제일 나쁘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당연히 뭐 김소연 변호사가 뭔가를 확인한 게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21년부터의 카카오톡이 복구됐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PC 카카오톡이 뭐 그렇다고 하면 그 관계 속에서 오세훈 씨와의 접촉이 나올 거고 지금 근데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뭔가 자승자박에 빠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해명을 하면 바로 다음 날 다 반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상황을 길게 보고 본인은 알잖아요. 네. 정치도 오래 하셨고 그러면 외부의 언론 기자들이 모르고 뭐 모른다고 해도 본인은 안단 말이에요. 자기 상황을. 그러면 길게 보고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것만 해명을 하면 내일 반박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지금 그렇죠. 유력 정치인 중에
돈을 입금한 기록이 나온 건 오세훈 시장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돈을 입금한 기록이 있는데 수사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데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를 자꾸 한 일주일 전에 했어야 되는 얘기를 오늘 해명하시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 이게 오세훈 진짜 기자님이 정확한 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지옥일 거예요. 네. 해명을 해. 자고 일어났더니 자 이거 얘기해봐 너 어떻게 할래? 이게 계속 반복이 아니 되고 그리고 있어요. 본인의 후원회장 누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다 알아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근데 이 후원회장이 회유하려는 정황에 녹음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민들이 보미에게는 범인이 누굽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지금 해명을 안고 있다. 그리고 그 후원 회장이라는 그 김 회장이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 제가 이거 뉴스타파에서 본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앞세워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이제 후보 때 네. 명태균 씨가 만났고 맨 처음에는 오세훈 후보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시장 하지 마시고 네. 다음에 대통령 하세요. 대통령 해라. 지금 시장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당연히 그 당시에는 오세훈 후보가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김 회장 발언입니다. 가면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 사람 뭐지 싶어서 오세훈 후보가 나 김 회장한테 가서 명태균 좀 만나봐라 해서 본인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명태균을. 그래서 내가 명태균이랑 엮이게 된 거다. 요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의 지금의 해명은 김 회장이 난 전혀 몰랐고 스스로 뭔가 사고를 친 것 같다라는 해명이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반박이 되는 거예요. 되죠. 네. 아니 저게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오세훈 여론조사를 13번인가 14번인가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데 저 김 회장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김 회장이 줬으면 오세훈 후시장이 만약에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에 걸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아침 인정을 했잖아요. 맞아요. 자기도 보고를 받았다고. 와 이거 있어. 예.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지금 오늘 해명은 좀 이제 지금 이미 깨진 거죠. 제가 2021년에도 이제 방송 평론가였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21년에? 예, 21년에 이제 보궐선거 때 했던 이야기가 네. 있는데요. 뭔가 하면요.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과정에서 판이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자, 당신은 단일화에 찬성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요. 네. 받는데 거기에서 안철수를 원합니까? 오세훈을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뭐요? 안철수와 박영선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세훈과 박영선 중에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재밌어요. 애초에 단일화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이 전화를 받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박영선 지지자는 많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박영선과 지지율 여부를 묻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철수가 당연히 박영선보다 많이 나오고 오세훈이 당연히 박영선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원래 박영선과 오세훈 부처도 비슷하게 나왔고 박영선과 안철수 부처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서부터 박영선이 10% 밑으로 뚝 떨어버려요. 여론조사에 이게 테크닉이 발휘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대 정당의 후보와 군소 정당의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 들어갔을 때 시간을 끌면 끌수록 거대 정당의 조직력이 발휘되고 인지도 싸움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를 늦게까지 단일화 여론조사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론조사 전략을 제가 밤에 오세훈 후보 집에 가서 찾아가서 해줍니다. 아, 이 선수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명태균 씨가 이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자기가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 뭐를 얘기했었는지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를 얘기를 한참 전에 했어요. 한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때 한 얘기예요. 근데 초창기 때 한 얘기인데 그때는 타깃이 오세훈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저런 그때 이제 막 뭐 허세다 허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할 때니까. 근데 지금 그 과정을 복귀해 보면 정확하게 명태균 씨 말대로 돼 있었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었던 거잖아요. 집권 여당의 후보와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일당의 후보와 네네네. 그러면 사실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큰 당의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여진다. 네네.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주장했던 거고 사실 그 과정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후원회장이었던 분이 돈을 줬다. 이거는 뭐 수사 오세훈 시장은 불가피한 상황에 빠졌죠. 제가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가정입니다. 야, 이 사람 선수네. 한번 여론조사 한번 시켜볼까?
예비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은 법률적으로 본인이 직접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도덕적으로는 수많은 명태균 씨와의 녹취, 서로 간의 친분 관계, 서로 간의 신뢰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걸 뒤집었다. 야, 저 사람 인간적 도리로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단일화라는 것이 안철수와 공당의 후보인 안철수도 당헌이 있었네요. 당 이름 기억도 안 납니다만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과의 단일화란 말이에요. 그 위에 오세훈 위에 뚜껑이 따로 있는 거야. 김종인 비대위원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짐작한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나는 그 당시에 별 책임이 없어. 왜? 나는 당의 명령과 당의 절차에 의해서 단일화 경선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법률적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야. 저는 이렇게 짐작할 거라고 봅니다. 약간 저도 그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변명을 하기에는 이상한 측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나온 뉴스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뉴스타파 보도인데 그 후원 회장이라는 김 회장의 요 자료입니다. 김 회장이 운영하는 이 사단법인 공생학교 이 사진이 저렇게 이제 서울시에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의 해명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선에서 얘기하면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된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그 비용을 누군가 대신 내줬습니다. 그렇지. 이 비용을 대신 내준 사람의 측근들이 서울시 유관기관 그 중에 2개는 서울시장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자리에 갔다. 그러면 이거를 법률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대가성이죠. 네, 대가성 뇌물인 거죠. 심지어 그 이사들은 또 오세훈 캠프 당시 때도 저렇게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건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리고 그 제가 시기를 보니까 저게 오세훈 시장이 그 당시에 저 이 사진 뭐 이렇게 뭐 해산하라 그랬나? 내가 캡처해놨는데 어디 갔지? 아직 뭐가 좀 있었는데 그 시기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다 검찰이 선상에 올려놓고 오세훈 시장 에게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기사들 중에 제일 그림이 잘 만들어지는 게 오세훈 시장이에요. 이 이른바 이제 공생과 뭐죠? 사단법인 공생학교 그다음에 회장을 이제 제3자 뇌물증명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대가성 인사 이런 것들이 그림이 쫙 그려져요. 그다음에 사실 또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는 이제 조은희 씨, 조은희 씨와 그다음에 조은희 씨 남편과 재헌순 씨, 요 그림들도 쫙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검찰의 수사라든가 명태균 씨의 의도가 의심되는 것이 오세훈, 김종인 쪽으로 그림이 잘 만들어지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김건희 씨가 싹 빠진 것 같아요. 사실 조은희 씨도 굉장히 그림이 잘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은희 씨 이야기는 지금 메인으로 안 나와. 좋은데요. 맞아. 왜냐면은 조은희 씨 관련해서는 김건희 엄마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최은순 씨가 껴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게 이슈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수사의 방향이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을 향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홍준표 시장이 또 오세훈 시장 약간 좀 부분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작 사기꾼을 잘 모르고 만난 거는 그 선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김소연 변호사는 홍준표 시장을 약간 좀 위협하는 듯한 페이스가 올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명사장에 대해서 이리 폄하하시면 아시아 선수촌 이야기 아마 명 사장님이 술술 진술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라면서 홍 시장한테 약간 직격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지 김소영 변호사가 소문에는 명태균 씨의 카톡 다 봤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럼 이분도 그 카톡 자료를 가지고 지금 명절 대목장 보고 있는 거죠. 신났어요 지금. 명절 대목장. 네.
야. 홍준표 제가 이제 창원에 취재를 계속 다닐 때 홍준표 시장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실제로 있고 경남지사도 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시사 경남 때 정책 관련된 포ol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알고 지낸 사이인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뭐 김소연 변호사가 아시아 선수촌 얘기 뭐 이런 거 했으면 구체적인 어떤 이 대화들이 오간 거를 김소연 변호사가 확인한 게 있겠죠. 명과 홍이? 그렇죠. 명과 홍이 뭔가 대화한 거를 갖고 있을 수도. 근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저는 검찰 입장에서도 우리 너무 버거워서 특검으로 가야겠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광역단체장 이름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지금 오세훈, 김진태, 홍준표, 그렇죠. 박완수, 박완수. 홍남표 그리고 뭐 이렇게가 지금 16개 중에 한 절반 나왔어요. 광역단체장이. 그리고 지금 뭐 포항시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조은희, 대선 후보 윤석열, 네, 대선 후보 윤석열, 김태우도 있고. 네, 이렇게 뭐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각각 개별로 너무나 중요한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창원지검장이 빨리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저희가 그렇죠, 못한다고 이야기해도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위헌 정당 소송에서 국민의힘 해산해야 돼요.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와.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도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광역시도지사들이 문제가 있었다. 우리 과거에 통진당 해체되는 과정들 봤잖아요. 해체되는 과정이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헌법 8조 2장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이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진행된 거란 말입니다. 뭐 그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 동병상련의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위기 의식은 저는 두 가지의 공격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의심하는 부분인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초점이 모아지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주변부에 스타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슈를 분산시켜서 던져버린다라는 위험성.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현재 당대표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혹시나 당의 과거 경선이라든가 선거 관련 자료가 있는데 그거 오픈되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 두려움들을 두 사람이 저는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매일같이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물도 너무 많고 녹취도 매일같이 터지고 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이슈에 일단 명태균이 중심에 있고, 근데 명태균 씨가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내노라는 정치인과 정말 오랫동안 정치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엇을 믿고 저 사람이 뭐길래 명태균을 연계가 다 돼 있느냐? 그 위에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그 힘이 그렇죠. 뒷배가 보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결국에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에서 말이 많아도 대통령이 김영선 해주라고 하는데 뭐 그렇죠. 그걸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정도 영향력이 있다라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퍼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명태균의 네. 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경남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기사로도 썼습니다만 뭐 이런 작은 이제 단위들의 선거에 뭐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김종인 대표를 알게 되고 김종인 대표가 그 당시에 완전 그거가 되는 비대위원장이 그거 아닙니까? 여당에서 이제 강력한 어떤 구루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저희가 창원시 공무원을 만났을 때 들은 얘기 중에 인상적인 얘기가 개런티라는 얘기였어요. 개런 뭐예요? 네, 그러니까 개런티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민간인 아니냐? 민간인한테 어떻게 산담 보고를 하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개런티가 되니까 하는 거죠라고. 그러니까 창원에서는 김영선 의원이 개런티인 거고 중앙에서는 다른 개런티들이 있었겠죠. 그 개런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인지 이준석 대표인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인지 이거가 이제 시기마다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뭐 뒷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활동을 해온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정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마지막 궁금증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국민의힘에 몰려 있어요? 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진짜? 나 이거 진짜 궁금해. 신기하면서도 궁금하더라고. 명태균 씨가 대선 때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한테 막 항의합니까? 넌 뭐했어? 너 왜 명태균처럼 활동 못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 저희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2010년도에 광주시장 경선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조사하러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고요. 그 명태균 씨가 하는 이른바 이제 조작질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가 실수했어요. 그 안심번호를
아까 시군구까지 해서 주면 안 됐어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라든가 경선 후보들이 최대한 홍보하고 경선 선거운동 열심히 하라는 취지에서 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악용됩니다. 민주당은 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주지 않고요. 만약에 홍보가 필요하다면은 이 당에서 받아서 홍보 문자를 발송해 준다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초반부터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보수를 재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본인이 그걸 해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말씀하신 그렇죠. 거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그래서 나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내가 보수를 재건했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 지금 공익제보자로 지정한 강혜경 씨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느 방향에 기여하려고 했는지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서 계속 국민의힘만 연관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가 너무나 쏟아지기 때문에 매일같이 좀 찾아주셔가지고 같이 따라가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김 전 회장, 오세훈 시장이 스폰서라는 김 전 회장의 녹취를 들어보면은 강혜경 씨한테 명태균만 죽이고 국민의힘은 죽이지 말자. 네. 국민의힘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김 전 회장이 오세훈 시장이랑만 연계가 돼 있을 거라고는 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쪽도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만 관련 있고 내가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라면은 오세훈은 살리자라는 게 사실 상식적인데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사이가 좋은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은 대충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두 분과 함께했는데 한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기자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랑 처음 해보시는 것 네, 같은데. 재밌었습니다. 네, 어떻게 자주 나오실 거예요? 네, 뭐 연락 주시면 시간 되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빼주시고 네. 웬만하면 나오겠습니다. 해주세요. 너무 늦어요 방송이. 우리 평론가님도 또 지금 다음 약속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약속도 가야 되는데 밤늦게 이렇게 불러서 출연료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제 늘 소관이 아닙니다. 말씀드리시면 그러면 안 나옵니다. 아하. 자, 어쨌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그리고 김한 기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두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